수학을 포기한 사람, 이른바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는 연이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2018년부터 도입이 되는 새로운 수학교육의 기대 효과와 우려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양대학교 이만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이만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2015년도 개정을 해서 2018년도, 물론 이제 학교형 급에 따라서는 좀 연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학습 부담 경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정의적 측면과 실생활 중심으로 통계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큰 틀로 잡고 있는 것은 현재 고등학생에서 문과와 이과로 이제 큰 틀로 분류가 되는데, 예. 어린 학생들한테 이게 너무 초기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융합적으로 가면서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수학을 좀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부담 쪽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역량은 높이되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뭐 진로에 따른 종합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2013년에도 1차 교육선진화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 선진화 방안이라는 게 아무래도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을 하겠다, 혹은 뭐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뭐 수학을 하겠다, 또 취약계층이나 뭐 수학 클리닉 이런 거를 저희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의 액션 플랜 중에 하나죠. 교육 과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능력이라든지 평가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면 그 전체적인 이제 틀이 완성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그런데 교재가 바뀐다고 해서 실제로 수포자가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겠죠. 교재가 바뀐다고 수포자가 실제로 크게 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개정 효과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학을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학생들이 그 유용성을 느끼고, 또 뭐 단지 이제 유용성만으로 좀 부족한 것이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같은 이제 선진국들이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수학 교육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또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조금 학습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했던 여러 가지 그 실생활 문제 중에서 언어적 문제, 아까도 이제 나왔는데 아까 뉴스에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그 실제로 스토리텔링 자체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수학 문제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뭐 학생, 학부모, 또 교사 걱정하는 거 많습니다. 오히려 뭐 학습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교육과정 이렇게 하면서 내용과 과연 학생들이 내용을 줄이면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수학 내용을 줄인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그 선호도, 수학에 대한 공포감이 확실히 줄어들 건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 국제적인 비교하는 테스트하는 피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일본, 필리핀처럼 이제 성취도가 굉장히 상위권이면서도 만족도가 좀 최하위권인 국가가 있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튀니지 같은 나라는 그 수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취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족도와 성취도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보다는 입시제도 개선을 통하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의 그 수학에 대한 그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도 물론 입시제도를 개선을 해야 좀 더 나아지겠죠. 네, 사실 수학 내용을 줄인다고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이 입시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수학 관계자들이 다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수학교육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인도 등을 좀 사례 분석을 좀 하는 거죠. 수학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거꾸로 그런 나라에서는 또 한국이 사례 분석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수학교육 선진국으로 또 다른 나라에는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자료와 이제 교사의 전문성을 좀 진작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리는 그 경쟁과 선발이 있는 한 이런 현재 그 수포자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과 선발의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앞에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을 부러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교류는 없습니까? 외국과? 있습니다. 많은 교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부시 행정부 때 미국 전국 수학교사협의회 NCTM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부에서 그 연구 지원금을 주고 한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 한국이 이렇게 단시간에 수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저희가 모범으로 인용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만족스럽지 않고 저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이 또 굉장히 우수 사례로 연구 대상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또 같이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세계가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동양대학교 이만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